안녕하세요, 건축한 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리자입니다. 자코입니다. 다들 잘 계셨나요? 지금 오늘 녹음한 날이 8월 11일인데요. 벌써 8월도 이렇게 많이 흘렀다는 게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진짜 빨라요. 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6월 끝나고 7월이 되면 1년이 절반이잖아요. 근데 약간 광복절이 약간 1년의 중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8월 15일. 네, 네, 딱. 나는 9월이 되면 그냥 한 해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 맞아. 그런 느낌 좀 어. 들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부터 8월이잖아요. 그랬어요. 약간 그래요? 추석 있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그냥 9월 이래저래 저희 다 생일이 다 9월에 있어서 9월 이래저래 보내면 10월 되면 명절 있고 11월 되면 뭐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큰 그쵸.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해피 뉴 이어도 할 것 같고 세상에 벌써 해피뉴얼이 또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안 들어요. 그렇게 그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가다가 좀 있으면 반백살 되고 그렇죠. 네. 아이고 근데 미국에 있으면 진짜 그래요. 9월 딱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막 땡스기빙 할로윈 지나고 뭐 땡스기빙 오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12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계속 맞아요. 에이. 있다 보니까 9월 첫째 주에 레이버데이 레이버데이 지나면은 있고. 애들 학기 시작하고 아 맞아요. 학기 딱 시작함과 동시에 한 10월 초까지 지내고 이제 학교도 며칠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주시 할로데이가 9월 달에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아니, 10월 할로윈 엊그저께 그러면 땡스기빙. 새 학기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별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벌써 3월 시간이 네. 한국은 막 태풍에다가 정말 한 무더위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딱 이번 주 시작되고 나서는 아침 저녁은 조금 선선해졌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가디건이나 뭐 스카프 같은 거 뭐 하나 걸칠 거 갖고 다니면서 할 정도로 되게 선선해졌어요. 맞아요. 밤에 네. 이제 창문 열고 자면 바람도 선선히 들어오고 한 2주 전부터 네, 되게 날씨가 좋은데 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그죠. 너무 거기다가-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사건 사고도 많고요. 네, 마우이도 그렇게 불타고 있다고 하고 네. 하여튼 뭐 올해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점 느낌이 그럴 맞아요. 점점 네.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한참 폭염 때문에 막 텍사스 엄청 덥고 막 아스팔트가 다 녹고 아리조나 이런 데는요. 텍사스는 원래 덥던데 내가 보니까 원래 덥던데 뭐. 그러면은 그 근황으로 도케시 네. 근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텍사스 얘기 나온 김에. 텍사스를 제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가봤는데 아 정말. 저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근데 진짜 더워요. 아 진짜 더. 그리고 건조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음. 거기도 약간 습도가 있더라고. 여기처럼 찐득찐득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늘만 들어가면은 왜 그 사막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 온도는 높아도 그늘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네. 근데 그늘 들어가도 덥더라고. 근데 간 이유가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엘 클라시코를 보러. 네. 어땠나요? 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되게 덥다고 그랬잖아요. 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더운데 축구 보려면은 그쵸. 뭐 우리도 그렇지만 선수들이 뛰다가 개거품을 불까봐. 그러니까요. 그러기도 하고 그 전주에 필라델피아에 가가지고 네, 거기서 필리도, 되게 네, 고생했잖아요. 되게 고생했죠. 필리에서 가서도 날씨 때문에요? 날씨 때문에 어. 그 8월 그때 8월이 아니죠. 7월 그때가 이쪽 동부 되게 더운 주간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더웠어요. 네, 되게 더운 주간이었는데 거기서 낮 경기 보다가 정말 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텍사스는 뭐 공항에서 벌써 아침에 딱 내렸는데 오우 벌써 그냥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침인데 90몇 도야 벌써. 90몇 도면은 섭씨로 한 33도 34도 그쯤 되죠?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축구 보러 갔어요. 근데 낮 경기여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실내 구장이잖아요. 나이스. 정말요? 뚜껑이 덮이는 오. 미식 축구 원래 미식 축구 경기 그 카우보이 달라스 카우보이스 걔네 네. 홈 구장인데 원래 그 NFL에서 달라스 카우보이가 홈 경기를 할 때는 무조건 뚜껑을 연대요. 왜? 왜냐면은 신이 그걸 봐야 하기 때문에.
아니, 로컬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한대요. 카우보이의 경기를 신께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붕을 닫지 않는다. 근데 신이라면 뚜껑 있어도 보지 않을까요? 아이 뭐 말이 그렇다는 과연 거죠. 좋아할까? 예.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는 미식 축구 할 때는 특히나 댈러스 경기가 있는 때는 무조건 지붕을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는 4시 경기였는데 그 전날부터 뚜껑을 계속 닫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경기장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갔죠. 걸어서 5분 거리였거든요, 숙소가. 갔는데 쇼핑몰 들어간 줄 알았어. 오. 아, 시원해서? 시원해가지고. 그럼 그 안에 뚜껑을 덮어놓고 에어컨을 틀어주는 거예요? 에어컨을 이틀 동안 계속 틀어놨던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경기 보는 데는 굉장히 쾌적했어요. 오, 다행이다. 네, 그거 봤고 그리고 이 엘 클라시코는 정말 이거는 정말 봐줘야 되는 경기. 그럼 어떤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 클라시코 경기를 FC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 이 두 스페인 라리가에 있는 이 두 팀이 하는 경기를 엘 클라시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역사적인 그 스페인의 역사 때문이더라도 이 두 도시가 항상 그 대립각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마드리드가 그랬나 스페인이 그랬나 항상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마드리드가 그럴 거야. 마드리드가 그래서 항상 자기는 스페인이 아니다. 자기는 독립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도시가 경기를 할 때는 상당하죠.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에 피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알죠. 네, 네. 그 피구 잘하시는 분. 네. 네. 근데 축구 선수가 했어. 굉장히 잘생긴 그 축구 선수 있어요. 알죠. 그 포르투갈 약간 말같이 생겼잖아. 피구. 예. 근데 그 이문세예요? 이문세? 되게 잘생겼어요. 머리 곱슬곱슬하고 나 머릿속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이문세 같이 생겼는데 막 피구를 잘생겼대, 잘해. 막. 생겼대. 피구를 피구 잘해. 잘하는데 축구 선수야. 예. 근데 그 사람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인가 어딘가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FC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다음 팀으로 이적을 간 데가 레알 마드리드였어. 레알? 레알. 그래가지고 둘이 그 엘 클라시코를 할 때 그 피구를 잡아 죽이겠다고 FC 바르셀로나 그 응원했던 팬들이 막 걔한테 막 물병 던지고 막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였던 애가 다음에 일본 국가대표 되는 거랑 그쵸. 그런 어이. 시츄에이션. 그러니까는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아니 프로축구 선수니까 돈 많이 주는 대로 조건 좋은 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페인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이거든 그게. 근데 그거를 물론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에이전트의 장난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갔다가 아주 그냥 난리 버거지가 났던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었거든요. 그 라리가에서. 근데 그만큼 이 두 팀의 경기는 장난이 아닌 팀이에요. 그러면 엘 클라시코를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FC 바르셀로나하고 바르셀로나하고 하는 걸 두 개 그 경- 경기를 본 거예요. 그 경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라리가 안에서 유명한 거 보고 왔네. 네. 라리가 안에서 시즌에서 1등을 누가 하느냐에 다투는 그런 실제 시즌 중에 있는 라리가 경기는 아니고 그냥 오프 시즌 중에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이제 투어를 하는데 그게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가.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보는 게 물론 시즌 중에 스페인에 가서 보면은 더 좋겠지만 네. 그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티켓이 시즌 중에 그 두 경기 붙으면은 장난 아니에요. 관중 분위기도 장난 좋을 것 아니죠.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병 날라다니고 막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시즌의 특성상 항상 상대편 경기장에 가가지고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홈팀에서 한 번 경기하고 상대편 경기장 가서 한 번 하고 어웨이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 텍사스에 있는 관중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 경기장이 꽉 차면은 8만이 넘는데요. 네. 그 경기장이 꽉 차면. 근데 그 꽉 채우는 방법이 그 미식 축구하고 일반 축구하고 경기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꽉 채우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하는 경우에는 꽉 채우면 한 8만에서 8만 5천까지도 채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축구 경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찼고 6만 몇천 명이 들어왔어요. 축구 경기에. 약간 팬은 반반 정도 되고요. 반반이라기보다는 FC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많았어요. 한 3분의 2, 네. 3분의 1,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 하면은 또 거기 유명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지금 미국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 메시가 거기서 20년 가까이 했던 그래서 거기서 트래블도 달성하고 FC 바르셀로나 이제 엄청난 팀이거든요. 메시도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 그만큼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팀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 축구 말고 그 텍사스 가서 또 킴볼 아트 뮤지엄도 가셨다면서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굴하지 않기. 독해는 굴하지 않기. 비니시우스라는 그 레알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다른 어웨이 경기를 갔다가 그 어웨이 구장에 있는 팬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도 와서 뛰었었고 비니시우스 주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인종이 뭔데요?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 사람인데 막 거기서 막 너는 원숭이, 야, 원숭이 같은 새끼 막 그러면서 왜 그 손흥민 선수가 뛸 때 인종차별하는 게 찢어진 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인종차별하고 막 좀 그 사람을 동물에 대비해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는 게 이제 원숭이 흉내 내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그 관객 잡아냈어요. 잡아가지고 영구 경기장 출입 금지당하고 좋다. 네, 뭐 그런 게 있었었거든. 그래서 그 경기가 있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프로 축구 선수들이 너를 응원한다. 그다음에 뭐 인종 차별이나 이런 거는 진짜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운동이 한바탕 있었었죠. 그래서 그 스타라이커를 직접 받고 뛰는 거를 그리고 바르셀로나 말고 그 뮌헨에 되게 유명한 축구팀이 또 있어요. FC 뮌헨. 근데 왜 자꾸 웃어요? 자꾸 이어나가니까. 뮌헨이요? 뮌헨에도 바이에른. 우리가 자꾸 눈빛이 흐려지니까.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독일에 있는 분데스리가에 있는 거의 뭐 넘버원이죠. 거기 지금 김민재 선수가 요번에 간 데가 바이에른 뮌헨. 거기에 스트라이커로 있던 사람이 그 FC 바르셀로나로 온 양반이 있어요. 레반도프스키라고. 근데 진짜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왜냐면 월드컵 때 그 사람들 뛰는 거 다 봤거든. 얼굴 보면 알 것 같죠? 레반도프스키. 진짜 월드컵을 안 보는데요. 월드컵. 그래서 그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봤어. 레반도프스키 그 사람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FC 바르셀로나로 가가지고 지금 원탑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 뛰는 것도 직접 봤고, 진짜 달라요 피지컬이. 그런 거 보고.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봤어요. 한 경기 보신 거예요? 이번에 딱 달라스. 그 한 경기 달라스. 눈치 없이 자꾸 질문할래? 근데 봤으니까 이제 끝내자 이 얘기지. 그게 제가 그날 토요일 날 4시 경기였었는데 아침 9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같이 가셨던 그 큰형님이 달라스에 가면은 여길 가야 된다 그러면서 킴벨 뮤지엄을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건축을 공부한 양반도 아닌데 뜬금없이 킴벨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형님은 어쩌다가 킴벨 뮤지엄을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달라스 가야 할 곳 찾으니까 킴벨 뮤지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갔다는 거야. 가자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건축 독해로 바뀝니다. 그래서 킴벨 뮤지엄 보고 킴벨 뮤지엄이 익스펜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렌조 피아노 뉴욕 타임즈 한 그 건축가 이탈리아 건축가 그 사람이 위트니 뮤지엄 렌조 피아노인가요? 그쵸. 위트니. 피아노인가? 네. 그것도 피아노. 전에 우리 회사에서 했었는데. 렌조 피아노 거예요. 렌조 피아노가 위트니도 하고 막스 마라의 가방 디자인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막스 마라 피아노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익스펜션한 것도 봤고 렌조 피아노 거 그리고 그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안도다다오가 한 건물이 또 있어요. 그게 그 다 한 거기에 뮤지엄이에요. 거기에 다 디스트릭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딱. 근데 달라스는 덥잖아요. 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많이 못 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 봤는데 그게 진짜로 이렇게 딱 삼거리 두고 이렇게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다 봤고 킴벨 뮤지엄은 진짜 킴벨 뮤지엄이더라. 야, 킴벨 삼거리잖아. 킴벨 삼거리 거기 킴벨 삼거리에 있는 뮤지엄에 가지고 킴벨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그 킴벨이라는 가문에서 만든 자기네 개인 소장품을 그
그 삼성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리움처럼 그러면 리움처럼. 뭐 텍사스의 이건인가요? 그런 거죠. 텍사스의 아. 텍사스의 이건희였던 킴벨 미스터 킴벨이 있었는데 킴씨. 한국 그- 사람이구나. 그 남편이 죽고 와이프께서 그 개인 소장으로 남편이 막 모아놨던 컬렉션을 뮤지엄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해야겠다. 퍼블릭에게 공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루이스 칸이 그 뮤지엄을 디자인을 해서 거기다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킴벨 뮤지엄은 진짜 킴벨 뮤지엄. 그럼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컬렉션은 뭐예요? 그 안에. 그 안에요? 그림 중에. 거기에 보면은 루이칸의 건물이 제일 유명. 그게 사실은 그래요? 그게 사실은 유명해요. 아. 아니 가보면은 유명한 그림들도 있어요. 보면은 딱 보면은 뭐 그 수련 그런 것도 모네도 있고, 있고. 아.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사실 저런 거 안 들어와 눈에. 아. 저거랑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림들 중에 당신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 러시아 구성주의 작품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되게 야블론스키. 이놈의 시키. 그런 애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약간 건축적이기도 하고 나로서는 더 이런 그 풍경화나 인물화보다 더 이해하기가 더 와닿는 작품이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고 몬드리안도 있고 그러네요. 네. 피카소도 있고 네. 다 있어요. 약간 작은 메트로폴탄 같아요. 네. 약간 이집션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 컬렉션이. 네. 이 사람 무슨 작업을 했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저거를 돈 번 방법이 석유 궁금하다. 부자였나? 내가 알기로는 석유였던 것 같아요. 석유 혹시 쪽으로 텍사스라서. 석유인가 철강인가 하여간 그런데 그거 아니면 아프리칸 소죠, 아트도 뭐. 있고. 텍사스에서 돈 버는 거. 석유겠지 뭐. 소를 키워서 소를 텍사스 바베큐. 텍사스 소대로. 달라스 BBQ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사실은 컬렉션은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냉방이 잘 돼 있어서. 냉방도 잘 돼 있죠. 여기 텍사스인데. 근데 사실 제가 세 개의 건물을 뭐 루이스 칸, 렌조 피아노, 안도다다오 이렇게 나름 이름 툭 이렇게 던지면은 알만한 건축가들의 건물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렌조 피아노 건물이 제일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킴벨 뮤지엄 자체가 워낙 학교 다닐 때부터도 많이 들었던 거고 사진으로도 많이 봤고 책을 통해서도 접하고 시험 그랬던 문제로 꼭 나오고.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런 시험을 본 적이 항상 없어서. 그 빛 들어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그거 계산하고, 다이어그램 나와가지고 그거 맨날 나오고 막.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대단한 어떤 아이코닉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압도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압도하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게 루이 칸이 항상 그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게 텍토닉 아키텍처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 그럼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정말로 디자인을 원해서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형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얻어진 조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사람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벽돌아 너는 무엇이 뭐, 되고 싶어? 진짜? 저는 학교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정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재료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그게 말씀하신 그 텍토닉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건축가의 멋있다. 조형을 통해서 만들어낸 디자인이 아니고 재료나 구조적인 제약으로 만들어진 조형이 아니냐라는 크리틱이 있어요. 보면은 그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가 엄청나. 근데 그 구조가 눈에 팍 들어오고 너무 간단 명료한 거야. 이거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설명이 그렇게 강력한 구조와 그 형태를 드러내는 건물들을 보면 유치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 그거의 힘이 너무 압도해서 보면은 이거를 그게 70 몇 년도에 완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 클라이언트가 돈이 굉장히 많았거나 아니면 건축가가 개망난이었거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야. 약간 좀 망난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고집 고집만 그냥 완전 황소 똥꼬집이어가지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같이 맞물려가지고 진행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아키텍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건물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버짓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 거기에다가 그 컨스트럭션 매니저도 붙이고 컨스트럭션 컴퍼니도 갖다가 붙이고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를 중간에서 딱딱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생각보다 루이칸의 프로젝트 중에서는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은, 그래서 원했던 기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완공이 됐던 건물이에요. 이야. 몇 안 되는 건물들 중에. 그리고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그런 나오고. 예, 결과물도 나오고. 근데 그 형태가 나오는 과정에 그 리서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 프랙티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가 예전에 그 램크라스를 얘기를 할 때 세실 발만이라는 스트럭처 구조 엔지니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알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분명히 그 프로젝트에 있었었고 그 사람이 어떤 형태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의 킴벨이 된 건데 그 사람보다는 이제 루이칸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어쨌든 그 압도하는 힘은 굉장해요. 압도하는 힘은 굉장하고 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건축가들이 잘 안 하던 랜드스케이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랜드스케이프를 했던 양반과 바람이 나가지고 혼외 자식을 하나 낳죠. 아, 랜드스케이퍼가 여자였군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이 여자분이셨어요. 또 혼외 자식을 낳는데 그 혼외 자식이 네타니엘 칸이라고 나중에 마이 아키텍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맞아요, 찍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의 혼외 자식으로 나와서 아빠라는 사람이 혼외였어요. 예.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아빠의 그 했던 그 프로젝트들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아빠의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마이 아키텍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거기에서 만난 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과 그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내 아버지는 과연 누굴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그죠?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잘 찍었어. 그럼 마지막 장면에 그 자식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죠. 예, 엄마가 모이잖아. 다 달랐던가? 우리가? 대단하다. 엄마가 다 멋진데? 달랐나? 하여간 뭐, 예.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 랜드스케이프를 한 사람이. 또 그, 잘 안 쓰던 뭐, 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나무. 그래? 물어봤잖아, 나한테 킴벨을. 재밌는데. 킴벨을 이게 물어보고. 나중에 건축 독해를 해. 뭐, 그럼 뭐 해, 그럼. 아니,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축구, 건축, 독해 다 이렇게 근황에서 이렇게 이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물을 흐르듯한 그랬어요. 그래서 킴벨 뮤지엄, 그렇게 봤죠. 왠지 가보고 싶어요. 나도 가보고 네. 싶어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딱 3시간 반, 3시간? 네. 그렇게 걸리고. 올 때는, 달라스까지. 올 때는 1시간이 더 걸리고. 왜냐면은 시차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그 정도면 갈만 하겠더라고요. 왜 댈러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킴벨 뮤지엄이 있는 대로 차로 한 20분이면 가요. 별로 안 멀어. 뭐 네. 택시 타고 이동하셨어요? 그 렌트를 하셔가지고 렌트카. 저를 네. 픽업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갔었죠. 근데 아. 거기서 우버를 타도 그 정도면 가죠. 공항 가실 때 어떠셨어요? 그 유학 공항 새벽에 나가셨어요? 네, 아침에 그날 녹음하고 그 밤새 네, 가셨죠? YC 만나고 나서 네네네.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서둘러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6시 15분 비행기였는데 여기서 4시에 나갔거든요. 4시 조금 넘어서 나갔나? 그랬는데 너무 아침 일찍 비행기여서 그랬는지 널널했어. 네, 어. 가가지고 나 공항에서 너무 많이 기다렸어. 아. 하도 그 전날 우리가 막 겁줘가지고 네, 요즘 맞아요. 공항 개판이다 막 이러고 진짜. 근데 오히려 뭐 딜레이도 없었고 그랬어요. 오는 비행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는 비행기도 딜레이 없이 왔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신다면 거기는 댈러스는 한번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거기 또 바베큐가 또 있잖아요. 바베큐 맞아요. 드셨어요? 먹었죠. 아. 저기 뭐야 존스 홉킨스의 민 교수님. 민 네. 교수님이 또 거기 저 온 다음 날인가 댈러스에 도착하셔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거기 가셨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던 바베큐 집을 소개해드렸죠. 바로 실행에 옮기시더라고. 대박! 그러면서. 뭐가 달라요? 거기는? 달랐으니까. 그치. 달랐어. 달랐지. 아, 웃겼다. 내가 미쳐. 몰랐어. 고기에 눈이 멀어 내가 지금. 근데 드립에 내가 신경을 못 쓰고. 거기가 왜 소를 많이 키워서 그런 건가? 그래서 소는 누구 캐워? 달라스에서 키우지. 뭔가 킴벨. 뭔가 달랐어요, 정말. 아니 그런 류의 고기를 이쪽에서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바베큐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우리 고기 먹으면 그냥 스테이크 구워 먹고 아니요? 아니면은 집에서 닭갈비 먹고. 니자가든에서 그렇게 양념 이렇게 먹고 네, 그거 그리고 여기 한식당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요리가 된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미국 스타일의 뭐 바베큐 스모크 해가지고 한 이런 거를 여기에서 내가 찾아서 먹는다? 그거는 별로 케이스가 없는 것 같아. 많이 그리고 접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 있어도 약간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맥도날드 먹는 어, 느낌으로 맞아. 양념 막 이빨 때문에 네, 양념만 맞아요. 막 먹고. 네, 이게 뭔가 스모키하다라니까 그런 거는 못 먹어본 것 네, 같아요. 근데 불맛 나는. 거기는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저거예요. 베이비백립.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갔을 때 저녁 먹으러 갔는데 통구이. 통구이는 어. 아니었고 그 돼지 갈비 아 갈비립. 네, 네, 그거 막 그 양념해가지고 네네네. 한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녁 먹으러 가니까 벌써 다 솔드아웃이었어. 오. 저녁을 7시 반인가에 갔거든요. 네. 8시가 안 돼서 갔는데 솔드아웃 돼가지고 소고기만 먹었어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브리스켓 먹었나요? 네, 브리스켓하고 아. 진짜 브리스켓이 우리나라 양지인가? 양지 응. 녹아. 그거를 엄청 그 시즈닝 많이 해가지고 시즈닝- 오랫동안 굽잖아요. 시즈닝을 많이 하면은 근데 그렇게 많이 된 고기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가는 데 있어. 가는 데 있는데 거기에 막 별의별 거 막 하잖아. 그래서 그 양념 향 때문에 고기 맛을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그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육향이 느껴져요. 근데 브레스킷도 되게 이게 앞뒤 가운데가 음. 이 다 한국으로 치면 부위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겠죠? 어느 쪽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거. 이게 브레스킷 가운데는 양지고 앞에는 앞다리살이고 뒤에는 좀 그래요? 국거리형이거든요. 근데 약간 구이로 먹을 때는 딱 가운데 가운데랑 그 앞에가 가운데를 준 것 같아. 근데 거기는 일단 파운드로 팔아요. 파운드. 그러니까 450g 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그게 한근이잖아. 600g이 600g이 한 거. 그러니까는 한국 식당으로 치면 2인분인 거죠. 2인분. 1인분에 200g. 2인분 기준으로 딱딱 파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는 양은 별로 안 많아 보이더라고. 근데 그걸 썰어가지고 먹기 시작하니까는 그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가지를 시켰으니까 3파운드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레스토랑 이름 뭐예요? 그 레스토랑 이름이요. 그게 니자가든에서는 1인분인데. 거기 갔던 데가 어디냐면요. 댈러스 그 다운타운에 있는 건데 테리 블랙스 BBQ라고. 테리 블랙스. 거기가 맛있어요? 추천? 네, 강추? 여기 추천드립니다. 여기 가면은 옆에 로딩닭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스모크하는 이 쇠 가마가 한 10몇 개가 있어요. 그 브레스킷을 스모크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네. 근데 브리스켓이 이게 잘못하면 되게 질겨지잖아. 그쵸. 퍽퍽해지고. 네.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적당한 온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익히는 저온에 거야. 오래. 저온에. 그 이게- 수비다 하듯이. 그 남부 사람들은 그거에 바베큐에 대한 그 자부심. 자부심이 있나 봐요. 자부. 맞아요. 그래서 제 옆골목에 있으신 그 형님도 약간 남부 쪽 출신인데 바베큐에. 예, 그 자기도 그거 스모크하는 거 샀다고 어. 그랬고 스모크하는데 그 펠렛이라고 향나무 집어넣잖아. 그 나무를 이렇게 조그맣게 네. 이렇게 팝콘 사이즈로 해갖고 그거를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예. 밑에 이게 이렇게 드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기계가 그 온도에 맞춰서 온도가 떨어지면 펠렛을 조금 더 집어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온도를 그리고 그게 또 블루투스도 돼. 우와. 되게 비싸겠다 그거. 비싼 거 그 사셨구나. 스모커.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거를 사용을 한대요. 와. 닭을 넣든 뭘 하든 그래서 저온으로 오래 하는 것이 그 관건이다. 네. 우리하고 고기에 대한 그게 약간 다른 게 육향을 잘 보존하는 것을 높은 그걸로 친나 봐요. 그래? 근데 돼지갈비 되게 잘 드시던데? 김치랑 삼겹살도 잘 먹고. 근데 그게 약간 남부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게 어떤 자기의 그거래요. 그러니까 이 뉴욕 스테이크는 그거잖아요. 약간 그 피 맛이 나는 그죠. 미디움 맞아요. 레어로 맞아요. 아니면 그냥 레어로 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 피 철철 흘러가지고 못 먹기는 하는데 미디움 레어만 해도 상당히 레어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피맛 음. 그렇게 하는 반면 여기는 완전 안에까지 다 익어요 진짜로. 그러겠죠. 근데 정말 주시해. 주시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주시 진짜. 프레쉬? 주시 프레쉬. 맛있겠다. 스피아민트 롯데콤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돼지를 못 먹었으니까 그 소갈비를 하는 게 있거든요. 돼지가 없어서 소갈비 비프. 드셨다고요? 아이고. 비프 립이 있어요, 립. 네. 근데 그거는 파운드에 보면은 왕갈비 있잖아. 네. 그거 한 대가 1파운드야. 어. 그러니까 뼈까지 뼈까지 무게를. 무게를. 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썰어 주거든요. 아, 그거 한 덩어리를 주는구나. 그래서 살 띄워 먹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를 먹었는데, 그 갈비탕에 나오는 그거 그거. 이렇게. 왕갈비탕에 네. 나오는 야, 맛있어요?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살은 맛있죠. 혹시 가시게 되면 그 누구도 주지 마세요. 아. 그러면 뼈 잡는 사람이 먹어야 돼. 그거. 뼈 들고 와. 먹는 거예요? 네. 원시인처럼? 네. 와, 진짜 근데 재밌겠다. 갈비찜 우리 갈비찜 먹으면은 뼈 옆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거. 그 떡살 같은 네, 거. 그거. 야, 그거 진짜 맛있다. 아. 이빨에 엄청 끼고. 그죠. 아. 콜라겐. 나 싫어. 맛있었어. 제일 맛있어. 나. 진짜 맛있어. 그 뼈 내가 같은 살, 지난주 진짜. 해줬잖아. 그거. 뼈가 없잖아. 아니 그 갈비 통 막만 구워서 준 거야. 아니 통갈비를 사가지고 이번엔 절단 안 하고 네. 그냥 아예 진짜 집에서 발골했어요. 집에서 발골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주물럭 양념 해가지고 아, 이 뼈를 붙여서 줘야지. 해놨었는데 다음에 그냥 뼈채로 그래서 그거는 진짜. 예.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 키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이드들이 있어요. 사이드. 아. 나 사이드 궁금해. 예, 콘슬로 그치. 그거 하고 파절이? 완전히 홈메이드죠. 네. 파절이. 그거랑 예? 파절이. 파절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 하고 여러 가지 사이드들이 있어. 네. 근데 그런 것도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바베큐 텍사스. 콜슬러하고 뭐 있어요? 피클. 그 피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와. 피클 종류 엄청 많고 스트링 빈이랑 그리고 또 저거 치미추리? 치미추리 없었어요. 그거는 남미고. 아사도잖아. 그 치즈 콘인가? 크림 콘이라고 그러던가? 뭐 콘인데 마약 옥수수? 마약 옥수수. 거기다가 심하네. 이렇게 치즈 해가지고 위에다가 파프리카 그 맞아. 파우더 뿌려가지고 아, 맛있죠. 이거 딱 아, 해가지고. 저기 횟집 가면 찌개다시를 주는. 그거랑은 그거는 옥수수 자체. 그거랑은 옥수수가. 그거랑 약간 좀 다른데 그런 그 사이드 꼭 어,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맛있겠다. 네. 침 구웠어요 지금. 나도.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걸 나는 이제 텍사스에서 바베큐라는 걸 처음 먹어보잖아. 근데 거기에 같이 갔던 형이 여기에서는 이건 무조건 파운드씩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파운드는 이해가 가는데 사이드를 파운드로 먹는 건 난 이해가 안 갔거든. 진짜로 사이드를, 우리 여기에 반찬 가게들 가면은 큰 통에 국통 어. 있잖아. 네네네. 거기에 콘슬로를 가득 담아서 줘요. 근데 그걸 거의 다 먹었어. 와. 아, 맛있겠다. 진짜? 네, 그걸 거의 다 진짜 먹었어. 한 번에 막 이만큼씩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게 고기 먹으면서 쌈이나 뭐 김치나 그거 대신에 그걸 먹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이드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먹는 거야. 고기만 뭐 때려 먹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야채 옆에 같이 뭐 그치. 쌈. 네. 쌈이나 야채도 그거 같이 먹잖아. 먹어야 맛있지. 네.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맛있겠다. 그거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가서 경험해 보세요. 우리도 다음에 바베큐 그릴에다가 갈비를 통으로 그냥 구워볼까? 그거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내가 먹은 거는 그렇게 불에서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방금 우리 제육볶음. 불에서 이렇게 구워 먹는 고기가 아니고 그건 다 저기 한 거잖아. 스모크한 아까 거. 돼지였잖아. 써 먹어야지 이제. 네, 그래서 축구 여행을 핑계 대고 건축 여행과 그리고 식도락 모두 다 즐길 수 재밌었겠네요. 있었어요. 약간 잘했어요. 축구하고 루이칸하고 바베큐하고 이게 약간 좀 안 맞아. 안 맞죠. 결은 다안 다르죠. 맞아. 왜요? 왜? 아니야, 근데 결이 맞지. 뭔가 되게 유익하신 시간 1박 2일밖에 안 네, 1박 2일 계셨었잖아요. 있었는데 되게 많은 걸 하고 하셨는데요. 여기 그냥 잠깐 덧붙이자면 안도다다오는 보고 되게 실망했어요. 너무 시공을 못했어요? 너무 안도했네. 너무 안도했던 것 같아. 이게 너무 두 루이칸하고 렌저가 한 거랑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모르겠어. 공간은 또 그 특유의 그 안도다다오 특유의 그 공간 만들어내는 그거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안도가 옛날에는 자기가 같이 하는 일본에 있는 기술자들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일본의 건축가들이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잖아요. 프리츠커 상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얘네는 약간 그게 이렇게 파벌처럼 이렇게 내려와요. 일본 건축계는. 그래서 무슨 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 밑에서 하면은 쳐주고 아니면 안 쳐주고 막 지네들끼리 막 이지매하고 막 그런 문화가 좀 있거든요. 건축계에도. 근데 얘네 건축이 얘네들이 막 디테일을 잘하고 이거를 잘해가지고 이 엄청난 건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시공 기술이 그치. 완전 넘사벽이야. 그래서 아무리 거지 같은 건축가가 대충 그려서 던져줘도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시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역시 장인의 나라. 그래서 그 장인 정신이 이 시공계에도 그런 게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는 있어서. 장모의 나라잖아. 그치. 아, 장모의 장. 그래갖고 고속도로도 다 막. 그러니까 아이씨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유명한 일본 건축가들이 미국에만 오면 네. 죽을 쓰거든. 왜냐면 시공한 사람이 못하거든. 그러니까 시공이 장인이었거든. 미국의 그 장모들만 있어서 그런가? MM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찌끄러 주면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디테일을 그려줘야 이거를 하거든. 미국은. 근데 그러면 왜 일본은 그런 장인들의 이름보다 왜 그래도 건축가 이름이 더 유명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국가적인 시스템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밖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그 시공하시는 분들도 책을 많이 쓰고 일본에서는 그래? 일본 근데 문화 그게 자체에서 일본어로만 돼 있어서 나도 책을 몇 개 받긴 받았는데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지. 그러니까 일본에 이 지어진 현대 건축물들을 보면 일본 아니면 못 만들어내는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말도 안 되는 걸 그려줘. 네. 말도 안 되는 걸 그려주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 사람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진짜. 시간을 많이 쓰고 또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건물인데 왜 일본 건축가들 몇 개 모여서 한 데 있대요. 근데 그냥 되게 큰 집인데 요 1cm 1cm 하는 요 타일 있잖아요. 예. 이게 집의 이쪽 끝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둘러갖고 왔는데 그게 맞아. 딱 맞아. 어. 뭐 이런 식으로 걸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건축가는 그러니까, 그거 모는 종에 이렇게 그려서 던져준 거지. 그러면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 건축가들이 자기네들이 일본에서 하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실패작이 나오는 거야. 스포일 됐어. 그렇게 네. 거장도 스포일이 실패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경험들을 이제 몇 번 겪은 건축가들은 그게 좀 이제 괜찮은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 그레이스 팜인가? 가지오 세지마 네. 일본 아줌마가 네. 하신 거잖아요. 그 양반도 하지 마요. 프리츠커상. 가지 마요. 세지 말라고. 아, 세지 말라고 옆길로. 그 양반도 미국에서 몇 번 프로젝트를 해봤거든. 뉴 뮤지엄. 몇 번 해보고 소호에? 나서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한 건데 그나마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걸 겪어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갖고 그게 오래 가진 않았는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약간 일본 출신인데 일로 유학 왔던 친구들이 거기서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가시오 세지마? 가지오. 가지오 세지마. 가시오가 피났어. 잠깐만. 그 어떤 빌딩이라 어떤 건축물이라고 마지막에 한 그레이스 팜 그레이스 커네티컷에 있는 그 거. 동그랗게 이렇게 예, 흐물흐물하는 예, 애 있죠. 한국에서 양떼목장. 양대부장 똑같이 생겼어. 맞아. 나 이번에 갔다 왔잖아. 이거 뭐야? 네, 디테일이 확실히 달라요. 예. 확실히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디까지 서포트를 해주고 자기가 못했을 경우에는 뭐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로컬에서 그 서포트를 왜냐면은 인터내셔널 프로젝트잖아요. 디자인만 넘겨서 해주면은 자기의 몫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로컬에서 어떻게 그거를 마사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쵸. 거죠. 근데 일본에서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돼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디자인해서 넘겨줬으니까 로컬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지 않게 딱 세지 마 이러면서 했군요. 그렇게 해야 그 정도까지 나오죠. 그레이스 팜. 보면 안도는 그리고 약간 안도 습식을 했네. 많이 쓰는데 습식. 그러니까 공구리를 많이 공구리 많이 쓰는데 치네.
그 미국 애들이 공구리 그렇게 잘 치는 것 같지 않아. 도케님을 주지. 음. 공구리면 또 아, 도케님이지. 그렇지. 그래서 세지마가 한 그 그레이스팜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많이 해놨대요. 그러니까 습식은- 조립이 가능한. 아, 조립이 가능. 아. 조립이 가능한. 그러니까 습식은 거의 이렇게 조각품처럼 네, 네, 내가 네. 거푸집을 짜서 그 붓고 하고 하는 것들은 음. 노하우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실패 확률도 높고 그런데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줄인 것 같아요. 그걸 또 건식습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냥 신기해. 내가 그냥 그렇게 건식. 막- 아, 그래? 어, 난 보통 마사지도 건식, 음식도, 습식이 있거든. 음식도 건식으로 먹을 거냐 습식으로 먹을 거냐 그래서 뭐 어쨌든 거기 가시면은 그 새 뮤지엄을 이렇게 비교도 해보실 수 있고 컬렉션도 되게 좋아요 사실. 컬렉션도 좋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은 가보시면은 달라스 가보고 괜찮은 것 싶어졌어요. 같아요. 예. 정말 미국에도 사실은 갈 곳이 되게 많은데. 많은데 근데 왜 그러게. 자꾸 밖으로 나가냐면 미국에서 여행 다니는 게 싸지가 않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차라리 뭐 그 돈이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오히려 그냥 똔똔해 폼도 더 나고 그런데 미국에 볼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쵸. 돈이 싸지가 않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쵸. 그때 YC가 얘기한 것처럼 중산층이 미국 전역에 다 퍼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컴 수준이 그 중산층이라는 게 어딜 가나 어느 주에 가나 그 정도의 인컴에 그 정도의 소비를 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맞아요. 대도시 다른 주에 있더라도 대도시에 가면은 그렇게 싸지는 않죠. 근데 약간 뭐 기름 가스값이랑 음식값이 조금 여기보다는 조금 낮다, 좀 싸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기름 확실히. 싸죠. 기름 좀 사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아유, 근데 그 비행기 싣고 오지를 못하니까 내가. 어쨌든 그렇게 가끔씩 리프레시하러 갔다 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원래님이 매번 보내주시고 두 분 되게 좋네요 보기가. 영혼 어디 갔어? 달라스. 아니 왜냐면은 저도 뭐 어디를 필요하면 가기도 하고 조만간 갈 그러니까 뭐 원하시면은 이렇게 다녀오세요. 네. 이렇게 공항에도 아침에 새벽같이 모셔다 드리고 이제 어이, 그러는 거죠 진짜.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데려다 주는 와이프는 없어요. 내가 우버 타고 간다고 그랬더니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깨웠죠. 데려다 준다며 일어나. 그래서 원래님은 어디 계획 있으세요? 가을 계획? 저는 가을 계획은 뭐 특별하게는 없어요. 특별하게 없고 그냥 계속 뭐 일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게 제 계획이고 일단은 근황을 잠깐 얘기하자면 도케 씨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전 잠깐 질문을 너무 많이 해하셔가지고. 네, 잠깐 얘기를 나누자면 엊그저께 교회 가서 울었다요. 왜요? 왜? 왜요? 엊그저께 교회를 갔었나? 썬데이. 근데 그게 썬데이 엊그저께야 그게. 거의 일주일 전에. 나도 갔었는데. 교회에 갔는데 무슨 저쪽에 일이세요? 옆에 도케 씨가 이제 딸들하고 앉고 저는 아들하고 같이 앉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옆에서 아들 애가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네. 갑자기 2주만 있으면 이 소리를 못 듣는다고 딱 생각이 딱 드니까 네.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또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아니, 그래서 우리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그 전에 프롬 때도 그렇고 졸업식 때도 완전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되게 그냥 좋기만 하고 그랬었었는데 막상 애가 이제 2주만 있다가 가면 정말로 간다고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이 눈물이 나는데 그냥 이게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는 게 아니고 이 약간 속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눈물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막 정말 눈물이 막 정말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저 신도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되게 공감 가는 게 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집도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 하려고 이제 이 뉴욕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2주 도와주려고 이제 오셨다가 저희 집 오셨는데 물어봤어요. 애가 대학을 가고 이제 집을 떠나면 어떠냐. 거긴 또 자식이 하나잖아요. 어떠냐 그랬더니 되게 이제 손님 같대. 그러니까 진짜 대학을 간 이후로 그 이후로는 같이 살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언젠가 또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애가 가끔 뭐 명절 때 집에 오고 뭐 방학 때 집에 와도 손님 같대.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얘한테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많이 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도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려면 이제 10년 남았잖아요. 10년 정도 남았는데 진짜 이제는 품 안의 자식이 이렇게 떠나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원래님 얘기하시는데 나는 확 공감 갔어. 그때 그 친구가 원래 그분들이 뉴욕에 살다가 네. 그 친구가 대학을 내슈빌로 갔어요. 내슈빌로 가가지고 거기서 석사까지 아니다 여기서 학부를 하고 석사를 하고 근데 그 중간에 그 두 분은 취직이 이제 서부 쪽에 돼가지고 서부로 갔고 그분들은 다시 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서부로 갔고 아이는 박사과정을 하러 뉴욕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야, 너 배고프고 저기 하면은 오라고 밥 해줄게.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후회하는 거 약간 아니야?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 막 내 새끼도 어디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있으면 뭐 내가 챙겨주고 싶은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막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명절 때 매번 집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뭐 그런 일 있으면은 허전할 때 우리 집 오면 내가 고기 구워줄게. 지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만 우리는 진짜로 진짜 해주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확 다가와가지고 뭔가 되게 생각만 해도 약간 이렇게 뭔가 울컥하게 약간 그래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이거 이제 그 프레임 해놓고 이 아들내미가 몇 살 때야? 5살 때인가 6살 때 우리 사무실에 왔다가 그린 건데 이거. 세상에. 근데 이게 여기 써있잖아요. 맨하탄. 맨하탄. 이름 자기 이름 써놓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쵸. 대학을 감과 동시에 다시는 이게 집에 그쵸. 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뭐 우리 아이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미 한번 보내본 그 선배 언니들은 오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와. 이제 땡스기빙이고 저기 크리스마스고 또 오고 조금 한 2달 있으면 또 왔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약간 군대. 약간 군대처럼. 쟤 왜 자꾸 나와? 근데 이제 앞으로의 뭐 얼굴을 안 본 사이는 아니지만 이제 일상을 공유하는 삶은 더 이상 오래 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맞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게 어딘가 내 주변 안에 있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막 저는 막 여기저기 집들 때문에 쇼잉도 다니고 막 항상 약간 운전을 빨리 하고 다니는 편인데 어저껜가는 그 앞에 되게 누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옆으로 해서 봤더니 스튜던트 드라이버인 거야. 남 같지 평상 시간 않아? 됐으면은 정말 왜 이 길로 왔을까 막 이랬을 텐데 내 아이 같은 애가 저기에서 운전을 연습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뒤에서 그렇지 천천히 가게 뒤에서 그렇지. 깜빡이 넣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또 나이가 드는구나. 내가 또 다른 엄마로서의 또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갈 때 다 같이 차로 가요? 아니면? 네, 다 같이 차로 가려고요. 네. 벌써 좀 걱정되네요. 딱 놓고 이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그때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룸메이트를 어떻게 만날지가 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정말 이상한 애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하도 많은 얘기들이 그래서 있으니까. 도키님은 이제 둘째 딸내미 대학 갈 때 교회에서 그 이제 목사님이 또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아들 데니얼하고 이제 같이 뭐 장도 보러 가고 왠지 방학에 지금 걔가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지만 일 때문에 바쁘지만 오며 가며 그래도 아이들하고 시간 보낼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 좀 그렇게 요즘 집에서 보내려고 뭐 하고 해요? 있어요. 그러면? 누구요? 웨이턴? 막걸리 본인은 만들고. 막걸리 만들고 있어. 갑자기 본인이 네. 항상 막걸리가 너무 만들어 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번에 저랑 장 보러 갔을 때 누룩을 샀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이제 누룩을 사다 놓고 근데 정말 너무 웃긴 게 학교 갈 때는 그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더니 요즘은 아침에 너무 따박따박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도 해놓고 막 좋다. 그래요. 막 커피도 뽑아 먹고. 어. 근데 오늘 아침에는 자기가 막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어디에서 이게 항아리 같은 그런 약간 거를 찾아놨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엄마 지금 한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트에 가서 내가 항아리를 사줄게. 조그마한 항아리를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흔쾌히 따라 나서더라고요. 이제 가가지고서는 항아리를 사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한국 마트를 이렇게 쑥 보더니 그 있잖아 과일주 담그는 맞아요. 그 저도 병. 봤어요. 그 어. 며칠 전에 마트 가갖고 네. 살짝 만지작거리다가 이거는 여기다 과일줄 담그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하셨더라고요. 그거 본인이. 투명한 거 아니에요? 투명한 거에 어, 빨간 뚜껑 되게 어, 촌스럽게 어, 생긴 어, 거. 매실주 그래가지고 담글 이렇게 때 뭐 뱀집으로 그려놓은 그치. 거. 맞아, 그런 그거. 거. 그걸 사겠다는 거였어. 내가 아이쇼?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더 롱텀으로 보고 얘가 이거를 쓰고서는 안 쓰면 나중에 항아리 뭐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 과일주 만약에 걔가 막걸리 쓰고 몇 번 쓰고 안 쓰면 나 갖다 버릴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매실주 담가 먹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걸 산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뭐 열심히 이렇게 누룩을 해가지고서는 뭐 넣고 삽살을 또 사다가 뭐 하고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말렸어요? 밥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했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내가 네. 보기엔 저거 10중 8구 실패한다고 본다 내가. 이제 네. 막 이제 발효되면서 막 퍽퍽 네, 퍽퍽퍽 이런 막 거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 유튜브 보고 뭘- 한 거예요? 유튜브도 시간 보고 본인이 없어서 뭐 리서치를 설치해가지고 어. 걔는 그래도 좋은 점이 항상 그러니까 항상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컴퓨터에 눈이 가 있지만 그나마 좋은 점은 자기가 궁금한 것들은 그런 모든 소스를 통해 다 찾아서 되게 리서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얇고 넓게 아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또 그 막걸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만들면 대략 알코올 지수가 한 35도 정도래요. 근데 시중에 파는 거는 한 10, 훨씬 낫지. 한 어, 13, 물 타서 14도 그런 거야? 그게 그 원액을 만들어서 좀 희석시키기도 하고 다른 첨가물도 많이 넣고 옛날 방식으로 안 만들어서 그렇다고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 막걸리 맛이 어떨 거라는 것도 대충 예상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습관인데요. 뭐가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만드는 습관이야? 술 만드는 습관 말고 뭔가 하나를 하고 싶을 때 이거 그거에 대한 연습해갖고 기숙사 가서 술 담그고 있는 거 아니야? 리서치를 되게 깊게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그 아무나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치 네. 좋은 습관인데 그걸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진짜. 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막 저러냐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다행히 우리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왜 해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약간 이런 타입이어서. 근데 더 좋은 거는 애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딱히 그렇게 뭐가 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나 뭐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잘 컸다. 네. 기특하네요. 조금 할 때부터 봤는데. 그죠? 네. 이제 가봐야 알죠 이제. 이제 가봐야 알죠. 그래 이제 칼리지 가서 엄청 그러고 후회하고 이제 고생하고 졸업하고 이제 뉴욕에 있는 병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산다. 이제. 그러니까. 맨날 술 담그고 있고 막. 이제 교회 가서 또 왔어.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들 이렇게 쌓아놓고. 뱀술 막 이런 거. 맨날 아이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그니까. 아무튼 저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엘리는 어때요?
저는 일단은 가장 핫한 근황은 제가 다음 주에 한국을 갑니다. 한국을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가을 거 준비하러 미리 갔었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 판매의 저조로 판매의 저조와 그리고 이제 100일을 보내면서 이제 100번의 실수를 했다고 제가 맨날 말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100번의 실수를 했고 100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 막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언젠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긴 가야 이제 제가 진짜 접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직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 날짜가 확실치 않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브랜드를 좀 다시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제가 처음에 구성했던 그런 것들이랑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뭐 아이템 가지고 가야 될 뭐 개수라든가 또 밀고자 하는 뭐 브랜드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상상 속에서 뭐 물건 같은 거 없이 그다음에 마케팅이나 이런 팔아본 경험 없이 일단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때려 넣고 막 그거를 몸집을 키워서 열정만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겹치면서 좀 그게 다져진 것 같아요. 쳐낼 건 쳐내고 이런 방향은 좀 잘못됐고 이런 게 좀 처지면서 저만의 브랜드 색깔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거를 좀 보태줄 그거에 대한 좀 보태줄 좀 몇 가지 아이템을 더 구성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바로 티켓을 끊었어요. 그게 겨우 저번 주고 그래서 아마 저번처럼 막 3달 뭐 이렇게는 아니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 올 예정이고요. 그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그것도 이제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직 엘리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세요. 주소 한번 알려주세요. 주소는 인스타그램은 by_fullflow_official 이게 제 오피셜 그 브랜드 인스타그램이고요. 여기서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뭔가를 올리긴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약간 그 현장 답습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스토리, 릴스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또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한국의 패션도 좀 재밌는 걸 찾으면 그런 것도 같이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신기할 것 같아서 이게 또 바이럴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것들도 좀 찍어서 그러면 콘텐츠가 엄청 다양해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재밌겠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위주의 광고를 했는데 그게 참 올드하다는 걸 좀 깨닫고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배운 게 그거라 지난 10몇 년 동안 알렌패션에 다니면서 광고는 저렇게 하는구나. 뭐냐 이렇게 건너 그냥 제가 본 것들은 딱 거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올드하더라고요. 스몰 브랜드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 바닥에서 그리고 누구보다 좀 앞장서야 되는 이 트렌드를 좀 추구하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확실히 좀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요즘 사람 옛날 사람 따라 그러니까 약간 지금 현 트렌드 속도를 좀 따라가고 지금 유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유행이라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 브랜드 색깔과 맞게 적합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트렌디한 것들을 좀 방향성이나 속도를 좀 찾아서 저도 접목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뭐 특별하게 뭐 물건이라기보다 디자인이 바뀌거나 뭐 저의 색이 막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홍보하거나 보여주는 방식 같은 게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좀 비장하게 또 마음을 먹고 한국행 티켓을 끊었고요. 근데 엘리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가 잘 된다더라 이런 거 따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러 그냥 엘리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그냥 직공법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먹방 같은 거 그 낙지 자체로 먹방. 굉장히 매력적이고 엘리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뭐 마케팅
101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엘리도 힘들고 네. 보는 사람들도 엘리를 아는 사람들은 좀 뭔가 어색해. 음. 엘리의 색깔이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본인 남 눈치 보지 말고 어차피 본인 비즈니스야. 1인 비즈니스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래. 맞아요. 이게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특별할 것 같아서 저한테는 레퍼런스라고 이미 나와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에서 제 눈에 좋아 보여서 따라하면 그건 또 이미 지난 거예요. 약간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브랜딩에 관한 연구도 좀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이번에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처음 지금 되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강아지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약간 그 컨테이너 들어가는 그 네. 짐 들어가는 그 칸으로 안 가고 같이 기내에 탑승할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강아지가 또 제가 그리고 약간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앓고 있는 패닉 어택이 네. 있잖아요. 예전엔 좀 심했고 요즘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또 가끔 제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진료도 받고 패닉 어택 관련된 거에 대해서 또 상담도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다행히 그 점이 좀 플러스가 돼서 강아지를 서비스 덕으로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꾸준히 벨라를 좀 그거를 이제 PSD라고 하거든요. 네. 서비스 그냥 이모셔널 서포트 애니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네. 사이에릭 그 발음이 좀 힘든데 약간 그건 좀 달라요. 이거는 이모셔널 서포트 애니멀은 EMSA고 EMA 이모셔널 ESA고 이거는 PSD예요. 뭐 아니야? PSD는 그건데? PTSD. 포토샵 파일. 파일은 PSD 맞아. 컴퓨터. PSD는 PS는 포토샵 파일인데 이거는 이제 포토샵의 줄임말이 아니라 사이아릭 서비스 덕. 그래서 이건 다른 애니멀은 안 되고 강아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웃겼던 게 이모셔널 서포트 애니멀은 다 된대요. 하다못해 진짜 저기 맞아. 곤충도 되고 맞아. 다 돼. 뱀도 되고 뭐, 진짜? 새 당나귀, 당나귀 새 다 캥거루, 기린 다 돼. 나는 이 기린과 함께 있어야 내가 다 이모셔널이 돼. 도움이 그거는, 된다 그러면 이 MSA 받을 수 있어요. 와.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그 덕으로. PSD에 그거 왜냐면은 이 이모셔널 서포트 그 펫이 되게 문제인 게 렌트할 때요. 펫이 안 되는 데 맞아.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레러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되게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괜히 안 된다고 했다가 차별 수당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레러를 보여줬을 때 나는 얘가 있어야지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에 꼭 렌트를 해야 돼. 막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골치 아파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고 그게 진짠지 가짠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예를 들면 이모셔널 서포트 애니멀이 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손, 발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테스트가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심사위원 그냥 있고 막 동물이면 되는 거죠. 약간 동물이면 되고 물론 이제 뭐 비헤이비어 같은 거가 막 갑자기 막 누가 만지면 안 되지만 이제 이모셔널 서포트 서비스 애니멀은 근데 막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거라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근데 PSD는 좀 달라요. PSD는 트레이닝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근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얘네들도 서티피켓은 없어요. 테스트는 없어요. 그래도 PSD 강아지 트레이닝 코스는 정식으로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는 일리걸 그렇게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얘를 공항에 데리고 갔는데 얘 PSD 덕 맞아? 맞아. 얘 이거 받았고 내 닥터가 나는 이거 PSD 덕이 필요하다고 레러 써줬어 했는데 그럼 너 손 해봐. 너 그럼 얘 코 잡고 뒤 돌고 뭐 그 뒤에 빵 하면 넘어져. 뭐 빵 하면 넘어지고
뭐 주변에 디스트랙 안 돼가 옆에 막 갈비 굽고 하는데도 애가 막 정면만 보고 있고 막 이런 거 해봐. 막 이런 거 시킬 수 없어요. 시키면 불법이야. 시키면 불법. 시키는 오.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다른 뭐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이거는 안 보이는 장애라고 네. 여기여서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안 보이니까는 너 진짜 정신질환 맞아? 막 이러고 그것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눈 깜빡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잠깐 숨 홀드 해봐. 막 이런 거 테스트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예전엔 사람들이 몰라서 많이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하게 받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강아지 근데 돈도 좀 들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많이들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긴 저는 돈을 피를 많이 내게 하면은 마구잡이로 하진 않겠네요. 그치. 진짜 이거 나한테 중요한 거라서 해야 될 음. 사람들만 하겠네. 그리고 절차가 좀 복잡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강아지가 트레이닝도 받고 트레이닝 절차에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게 거기에서 이런 라이트를 다 가르쳐 줘요. 이 PSD 덕을 가지고 있는 핸들러의 라이트이 뭔지 그리고 이 PSD 덕이 지켜야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비헤이비어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해야 될 건 뭐 시각 장애인들의 강아지들은 사실은 이 쓰는 것과 이 턱 이런 거 다 이런 연습을 다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주인이 핸들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되면 돼요. 네, 막 치고받고 지나가서 다른 애들이랑 놀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네, 그 정도까지 말괄량이가 아니면 가능한 거고 우리 초코는 불가야. 너무 불가지. 하도 지져가지고. 너무 짙거나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불가지. 거기 안에 해당되는 근데 거예요. 이게 진짜로 불법이냐 아니냐 이 선에 막 그런 거를 음. 미국 애들이 보면은 철저하게 따지는 게 있고 안 따지는 게 있는데 예. 안 따지는 게 이렇게까지 해갖고 이 사람이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뭘 하는 거라 그러면은 철저하게 따지는데 아닌 경우는 서로 믿고 하는 걸로 그냥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심지어 그 왜 가끔 걷다 보면 그냥 서비스 덕 베스트 입고 있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게 맨데토리도 아니에요. 그거를 입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걸 입지 않았다고 베스트 안 입었어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이거 너네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뭐지? 맨데토리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입히는 이유는 안 입히면 계속 물어볼 테니까 이제 편의상 데리고 다니는 핸들러의 편의상 입히는 거지 그걸 막 이렇게 그걸 입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하나 구할 수 없을까? 우리 초코 좀 입혀주게. 인터넷 가면 20불에 팔아요. 아마존 사이즈별로. 뭘 서비스 안 되는 거야, 쟤는? 그러면. 바킹을 서비스합니다. 그러니까 초코가 짖는 걸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다고 해서 모든 비행기가 다 너의 강아지가 뭐 누구던가에 다 탈 수 있어는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타고 가는 에어라인에 따로 연락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서비스 덕을 데리고 간다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폼을 미리 작성해서 보내주고 그 에어라인사의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한 비행기 안에 탈 수 있는 마리수가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그냥 원해서 데리고 타는 강아지들의 마리수는